저는 이화여자대학교 통역과 한영전공 21기로 졸업한 정예인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넥슨 코리아에서 근무 중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좀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여서, 그리고 그분들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는 자리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저도 아직 실무 경험이 많지 않지만 그렇게 많이 느끼고요. 또 말씀해주신 가벼운 직업이다. 이것도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디든 언어가 필요한 곳이면 그렇죠. 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물론 공부를 해야 하지.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회복 탄력성, 일일비하지 않는 자세, 맞습니다. 야수의 심장. 야수의 심장으로.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야수의 심장으로 통역사로서 장기적으로 목표하는 바 또는 뭐꿈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부분은 뭐 크게 미시적인 목표와 거시적인 목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단기적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같이 일하기 좋은 통역사가 되는 게 요즘은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통역사라고 해서 이게 그냥 내일만 하고 오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동료 통역사, 파트너 통역사 선생님들이랑도 정말 가깝게 함께 협업을 해야 하고, 네. 그 외에 저희가 도와드리는 이제 현업분들과도 정말 가까운 자리에서 이제 함께 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회사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통역사랑 협업을 하는지를 모르실 뿐이지 그 안에는 모두 친절함과 선의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어떻게 하면 최고의 그 협업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에 집중해서 이제 근무를 하는 게 인하우스, 특히 통역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저도 같이 일하는 저희 통역 파트 선생님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회사 다른 이제 직군분들이랑 좀 잘 일하고 뭔가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가 되는 게 요즘은 좀 큰 목표인 것 같고요. 네. 좀 거시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 게임 산업이라는 업계를 선택한 이유랑도 다시 한번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세상이 재밌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네. 세상을 뭔가 재밌게 만드는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항상 적극적으로 찾아서 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그럴 수도 게임이어도 있겠죠. 좋고 게임이면 더 좋고 세상을 더 재밌게 하는 그런 연결다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너무 멋있는데요. 또 미시적인 목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통역사도 결국에는 직장인이니까 맞습니다. 소통을 하려는 그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은데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막간에 대본에 없었던 질문으로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는지, 통역사를 추천하는 MBTI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근데 제가 일단 추천하는 MBTI 말씀해 주셔서 지금 네.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근데 정말 다양한 MBTI 분들이 다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딱 이 MBTI여야 잘 된다라기보다는 그 서로 다른 MBTI를 가진 통역사 선생님들이 다 장점이 다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MBTI 항상 바뀌기는 하지만 보통 많이 나오는 거는 ENFP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사람들한테 직접 가까이 가서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회의가 다가오면은 주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실 예정이신가요?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좀 궁금해하는 데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크게 막 좀 소심해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MBTI마다 좀 장점이 다른데. 맞아요. 저는 ENTJ인데요. 사실 이게 MBTI I와 이와 관련 없이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서 결국은 전달을 해야 되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잠깐 가서 무슨 목적으로 지금 이 자리가 열린 건지 스몰 토크 하면서 좀 의도를 알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한 거지, MBTI는 사실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도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번역대학원 입학을 고려하고 계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께
입학하기 위해서 이제 입시에 매진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언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도 여러 고민을 해봤는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 가장 큰 도움이 될까? 사실 정말 프랙티컬하게는 네. 시험이 가장 걱정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뭔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근데 이게 사실 꼭 대학원 입시 시험뿐만 아니라 그냥 실전의 현장에 나와서도 되게 유효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뭔가 화자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되게 문장도 많고 너무나 많은 단어가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네.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제일 전달이 되어야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그것을 특히 시험 지문에서는 더 체계적으로 잘 구조화가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를 파악해서 구조를 익히고 구조를 이해하는데, 네, 그거에 가장 신경을 쓰시면은, 그러니까 뭔가 그 문장 하나하나를 꼭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옮겨야겠다라는 그런 집착보다는 네. 전체적인 메시지를 구조화해서 전달을 해야겠다라는 데 집중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시험에 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어를 뭐 반드시 1대1로 대응해서 옮긴다기보다는 그 출발어를 모르는 도착어만 네. 아는 그 화자가 들었을 때에 과연 자연스러운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풀어내 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통역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평소에 많이 듣는 얘기이기도 한데,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입학에 대한, 입학 자체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하루하루 AI가 발전이 되고 맞아요. 기술이 나오고, 그래서 뭐 주변에 뭐 나 통역학사 할까 고민돼라고 하면은 그건 없어질 직업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특히 이제 게임 회사에서는 너무나 많은 AI를 활용해서 게임 개발에도 접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한 달 한 달이 다르거든요. 그 AI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매일매일 고민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주제인데, 크게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큰 변화는 비단 통번역사에만 국한된 질문과 변화가 아니라는 점이 저는 일단 가장 크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번역 그리고 현지화 이런 부분들이 특히 임팩트가 클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네. 실제로 AI가 어느 영역에서 활용되는지를 보면은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개발에서도 당연히 그쵸. 매일같이 사용되고, 네. 뭐 아트 쪽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기획 쪽 그리고 PM 직군도 당연히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는 비단 저희 통번역사들만의 위기가 아니라 네. 인류 전체가 직면하게 된 위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먼저 그 통역대학원 진학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드리고 싶었고, 어느 길로 가든 유효한 그리고 고민이 필요한 질문이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AI랑 인간이 다른 게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변칙적인 동물이잖아요. 동물이라는 것 맞아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생각을 해보면은 이세돌이 결국은 알파고를 그 대국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그 변칙성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통번역사라는 그 통역업이라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사람들이 항상 예측 가능한 말만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종종 인류를 굉장히 크게 발전시키는 수많은 논의들과 담론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에 없었던 패턴에서 나오는 거고, 결국은 그 이전에 없었던 생각과 그런 예상을 깨는 생각들을 다른 언어로 옮겨야 되는 사람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AI가 저희를 따라오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먼 미래에는 통역과 번역이 일종의 예술의 영역으로까지 좀 진화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의 매력을 느끼고 또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오래오래 이 직업인으로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 어쨌든 이 직업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창출하는 가치를 세상에 사는 거잖아요. 좀 되게 단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네.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창출하는 이 가치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통역사가 되기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과연 내가 이 아이디어의 전달, 생각의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전달이라는 이 부분을 내가 정말 매력을 느끼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고민해 보시면서 만약에 그것에 대한 정답이 그렇다라면 뭐 AI가 어떻게 되든 저희는 어쨌든 그 업의 본질에 충실하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은 통대 오면 정말 행복하고 통역사로서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유형이 있을까요? 뭔가 새로운 거에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직업은 정말 대만족하면서 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통역사라는 게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다양하고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들과 메시지들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또 주상적으로 말하게 되지만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네. 일단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당연히 그것도 저희 업의 한 부분이지만 언어를 다루는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언어가 뭐 이렇게 담길 수도 있고 또 저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언어의 미묘한 아름다움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것도 너무 만족하면서 이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따뜻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약간 T처럼 표현을 하면 그냥 지적인 호기심이 많으면 사실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닐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적인 호기심이 큰 분이면은 메리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요. 오늘 시간 내서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